증시가 다우지수가 사흘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와 유럽중앙은행들의 추가 부양 기대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3% 오르며 지난 5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사흘째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각각 0.18%와 0.2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베이지북이 완만한 성장세 지속을 예상하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올해 유로존 경제 회복을 전망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힌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영국은 0.18%,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26%와 0.53% 상승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일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7,000건 감소한 3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5만 5천 건을 밑도는 것입니다. 특히 4주 이동평균 건수는 무려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반면 2월 중 기업들의 해고 건수는 5만 5,35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4만 430명보다 37%나 급증한 것으로 해고 건수는 최근 2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월 무역 적자가 44억 달러로 전달인 지난해 12월의 381억 달러보다 16.5% 늘어났습니다. 이는 원유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실제 1월 중 원유 수입량은 841만 배럴을 기록하며 12월에 719만 배럴보다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액도 212억 달러에서 245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중 미국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나 대출 등을 통해 소비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ECB 본부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9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방안이 논의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동결로 모아졌다며 이후 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것도 미리 못 박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란은행도 금리 결정 회의를 열고 종전 3,750억 파운드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인 0.5%로 동결했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혼란 우려 속에서도 스페인이 5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는 4.917%에 낙찰되며 지난 2010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년 만기 국채의 낙찰금리 역시 3.572%로 지난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혼란이 스페인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유럽중앙은행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다우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신규 실업자 수가 7,000명 줄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유럽 증시도 ECB와 영란은행의 부양 기대감 속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제 국내 증시는 뉴욕발 혼통앱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2,000선도 이탈했던 코스피 지수 종가로는 2,004포인트에 마감되며 2,000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서 541로 마감됐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증시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야간 선물 동향 점검해보고요. 오늘 시황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는 순서인데요.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갈 공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는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또다시 상승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4,329까지 전일 대비해서 33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232까지 9포인트, S&P 500은 1,544까지 2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에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 의지와 경기 지표 호조로 장중 내내 박스권에서 상승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300포인트를 돌파하며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였고 S&P 500 지수는 2007년 10월 31일 이후 5년 반 만에 최고치 경신이 지속됐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2000년 11월 7일 이후 1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전일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늘 또 주도주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견고하게 동반 상승하며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장이 지속되었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13선까지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이날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동결하되 향후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 외환시장에선 유로화가 유로당 1.31.05달러까지 급등하고 엔달러가 달러당 94.88엔까지 1.36달러 급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1월 무역 수지 적자가 448억 달러로 12월에 381억 달러 대비해서 16.5% 증가에 시장이 좀 부담이 된 측면도 있었지만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 가지고 7천 건 줄어든 34만 건으로 예상치 35만 5천 건을 하회하면서 2주 연속 감소했는데 계절적 변동 요인을 줄인 4주 이동 평균선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금융, 반도체, IT, 빗절금속, 소매 유통, 항공 방위업종 등 101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 71%로 상승 업종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9개, 나스닥 100 종목 중 54개, S&P 500개 종목 중 280개 종목이 상승해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시어스가 5.64% 상승하고 마이크론이 3.35, 갭이 4.09% 급등한 것을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간, 보잉, 애플, 베스트바이, 타임워너, 스타벅스, 골드만삭스 등이 상승하며 장을 주도하고 전일에 이어서 오늘 또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속출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매수 지속입니다.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중장기 상승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연일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일정 부분 좀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상승에 편입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일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뉴욕 증시부터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은 주간시장 대비해서 0.6포인트 상승한 265.50에 마쳤습니다. 저점이 264.70, 고점이 265.55로 0.85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이 12,208계약으로 이틀 연속 감소하며 만기를 일주일 남겨두고 오히려 감소하는 이상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간 선물은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일평균이 3 내지 5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만기를 앞두고 더 급증하며 활발하게 전개되고 전개되는 데 반해서 이번 3월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만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하루 15,000계약 전후까지 지금 부진이 계속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12,000계약대까지 크게 좀 감소했습니다. 시초가 강보합 출발해서 반등을 시도하다 주간시장이 매도 압력이 가해지며 하락 반전하였으나
미국 증시가 개장에 또다시 상승하자 자정 이후 상승 반전에 장 막판 일중 최고치 부근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595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540계약, 기관이 49계약 매수하면서 개인은 매도돼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가 충돌하였습니다. 기관이 장중 내내 소폭 순매수를 유지하며 관망한 가운데 개인은 장 마감까지 매도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갔고 반면에 외국인은 장 마감까지 매수를 지속 확대하여 지수 반등을 주도하며 당일 최대 매수량으로 마쳤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지수의 상승으로 콜은 10% 전후 상승하고 풋은 급락하였습니다. 선물 반등으로 주간 시장에서 급등했던 풋옵션은 20% 정도 급락한 데 반해서 주간 시장에서 급락했던 콜옵션은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물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적절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일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은 미국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약보합 출발해서 프로그램 매도와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에 변강 후약이 전개되면서 종합지수가 장중에 2,000포인트를 붕괴한 다음 2,000포인트가 유입되다가 2,004포인트에 마쳤습니다. 원화 상승에 현대모비스, LG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한국가스공사, KT 등 환율 상승 수혜주와 경기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였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중 내내 낙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옵션에서는 양매도가 지속되었던 옵션 시장이 지수 하락에 콜이 급락하고 풋옵션에서 급등해 풋옵션은 수요 저점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폭등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전강 후약이 전개되며 종합지수 2000, 선물지수 265포인트 지선을 위협하고 있어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추가 하락의 박스권 저점인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0포인트까지도 일단 박스권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행물간 베이스폭이 전일에 0.12까지 축소돼 백오데이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고 백오데이션 전환 시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지수 조정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물은 해외 증시의 상승과 상관없이 다음 주까지 종목 업종별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박스권 저점 선물지수 263포인트 붕괴 대비해서 방향성을 상방, 하방 모두 열어둔 채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월 만기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264포인트를 중심으로 260에서 267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에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종합지수 2010, 선물지수 266포인트 돌파는 쉽지 않아 재차 반납시 종합지수 2000포인트와 선물지수 264포인트가 이탈되면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지수 265.80 전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 264.00 전후에서 청산하는 전략입니다. 단 예상과 다를 경우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 시는 무조건 선절매한 후 시장을 다시 일단 분석해서 재진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고점은 종합지수 2013, 선물지수 266.00, 저점은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3.50을 제시하며 하락시 지선은 선물 264.00,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 266.00을 제시하고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3에서 상한선 267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또는 풋 매수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어 옵션 매도 위주로 대응하되 변동성 증가 시는 풋옵션 매수도 괜찮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풋 매수는 지수가 하락하고 변동성 증가 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고
콜 매도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변동성 감손 시 유리하며 약세프 스프레드는 푼 내가격 매수에 풋 등가격을 매도하여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 스트랩 매도 전략은 콜과 풋옵션 양매도 전략 중 풋옵션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서 2배나 높여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옵션 양매도로 큰 수익이 가능한 박스권 옵션 매도 전략 중 공격적 전략이므로 당중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00명 줄었다고 합니다.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시장도 점진적인 개선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용시장의 개선 속도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미국의 고용지표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34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평균 정도가 36만 건 정도라고 본다면 2만 건 정도가 현재 내려온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주 전 수치는 34만 7천 건으로 7천 건 정도가 이번 주 수치에서 내려간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달 평균을 보면 35만 건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2008년 3월 이후의 최저 수준인데요. 한 달 평균으로만 본다면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도 현재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그나마 실업자 신청자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연방정부의 시퀘스터 발동 등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감축 이런 부분이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락 기조는 여전히 안정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신규 고용의 심리 개선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누적 실업자 수도 310만 명을 하회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번 발표된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예상치보다도 상당폭 낮았다는 점, 이런 점이 상당히 평가할 수 있는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한편 진통을 겪고 있었던 미국의 하반기 정부 예산안도 하원을 통과했는데 상원 심의도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통을 언제까지 겪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었는데요. 의외로 하원에서 이 하반기 임시 예산안을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달 이제 말까지가 시한인데요. 하원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무난히 처리가 되지 않을까. 다음 주 중에 표결 처리가 있을 현재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하원에서 그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나 어떤 협조에 의해서 임시 예산안 하반기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에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제퍼슨 호텔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초청해서 저녁 만찬을 가졌습니다. 역시 다음 주에 있을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 협조를 부탁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 예산을 그동안 줄기차게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가 있는 상원에서도 무난히 수정안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하원에서의 표결 처리는 찬성이 267표, 반대가 151표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표도 적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내일 발표되는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와 그리고 2월 실업률 수치일 텐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업률 수치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눈높이나 관심은 조금 떨어진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실업률 수치는 2월달 7.9%인데요. 3월달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16만 명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엊그제 나온 민간 고용사 ADP 민간 고용 수치가 19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16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높게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태풍 샌디가 지나간 이후 실업률 수치의 균열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반기까지는 현재 연준의 버냉키 의장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7% 중반까지 좀 내려와 줄 것을 현재 고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 호전 이런 부분이 잘 개선세가 유지되는 부분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내일 발표되는 이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이 3월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대로 유지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금리는 현재 건드리지 않고 있죠. 0.75%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관심이 갔던 것은 이제 금통위 이후에 드라기 총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경기 부양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통화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 금통위에서도 유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만 이 기대만큼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재 ECB가 가져가고 있는 내용은 긴축보다는 경기 부양의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다시 밝힌 점, 이런 점이 유럽 증시에도 그 지지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금통위에서 ECB 주요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 필요성이 일부 제기됐다라고 현재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 인하할 폭은 25bp 정도 수준이지만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 이런 점도 시장에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보겠고요. 이렇게 보면 현재의 그 유로화 수준은 장기 평균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추가적인 유로화의 강세 기조보다는 안정적인 통화 정책 운영과 환율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현재 주시하고 있다는 드라기 총재의 시각이 읽힌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영란은행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시간에 함께 얘기를 해본 적도 있는데 관심을 모았던 추가 자산 매입은 나오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소수파의 의견은 네.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표결 처리에서 2월과 같이 부결이 됐을 것으로 현재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이 보도 내용을 언론에 현재 공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빠르면 이제 의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볼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란은행은 9개월째 현재 기준금리 0.5%, 자산 매입 규모 3,750억 파운드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영란은행의 금통위에서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달에 새롭게 내정되고 있는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 총재가 부임한 이후 보다 강력한 시장 완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점을 현재 기대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기류는 영란은행이 현재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른바 목표치를 2%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현재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5%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중앙은행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까지 올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란은행의 이번 자산 매입 추가 그 내용은 없었지만 현재의 긴축 기조를 다소 완화시키는 내용이나 재정 정책의 활용 방안, 이런 점이 현재 보수당 정권에서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 북한이 정전협상 100주야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됐다고 하던데 전일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코스피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그 해외 증시, 특히나 뉴욕이란 지금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어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으로 장 초반 같은 경우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매도 전환,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부담이 되게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8% 하락한 2004.4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506억, 투신이 1279억, 프로그램이 877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 쪽도 3,17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 쪽에서는 기관,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전체적 부담으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은 1,492억, 연기금은 170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부분들도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업종의 어떤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화학업종에서 한 300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융업종에서 218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기전자, IT 업종에서 753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한번 특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IT, 조선, 전기가스, 제약, 증권, 은행, 건설업종은 하락을 했었지만은 반대로 통신, 기계음, 신유업종은 상승 마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투신 중심의 기관 매도가 부담이 되게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56% 정도 하락한 541.3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 403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특히나 그 IT 부품주 쪽으로 340억 정도 집중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IT 부품주의 어떤 추가적인 매도가,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테마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대북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가 되게 되면서 스페커라든지 그리고 빅테크 같은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다는 부분들도 마지막으로 특징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장 정리까지 모두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그 20일에 그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뭐 시장이 추가적인 그 미국 쪽이어서 어떤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런 어떤 시장의 전문가들의 예측도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그 20일 그리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부분 이해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쪽의 어떤 기존의 통화 부양책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통화 부양책 같은 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이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즉 지금의 부양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금통위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커다란 뭐 금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3월 달에 금리 인하도 안 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좀 그리고 동결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체크 포인트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물 차트를 좀 보시면서 지난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전략 포인트, 간단한 어떤 체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쪽에 대한 어떤 위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270포인트 돌파 여부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보자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270포인트보다는 아래쪽 구간인 275포인트 어떤 265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냐면 자, 265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선물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270포인트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아래쪽을 보시게 된다면은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들어왔던 미결제 약정이 이제는 270포인트가 저항이 되게 되면서 미결제 약정, 즉 매수 포인트에 대한 어떤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결제 약정 그리고 선물 포인트를 봤을 땐 265포인트의 어떤 지지 여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 일단 550포인트를 과연 돌파를 할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솔직히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돌파를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동성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승세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중국계 자금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게 되면서 540포인트까지 상승했었지만은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인 기관의 매도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550포인트 돌파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오늘 한번 시장의 체크 포인트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인 550선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거의 다운 상황에서 이 부분 돌파 여부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장 여러 변수들 가운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전략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전략 그리고 체크 포인트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194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의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4일 연속 그 특징의 부분이 계속해서 전강 후약으로 계속해서 마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2030포인트 전후에서 전강 후약으로 끝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고점 돌파에 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해서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5일선 이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 대비를 하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 지속이 될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세라든지 어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어떤 대응을 좀 권유를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와서 뭐 그 한국카본이라든지 두산중공업, 리노공업, 그리고 외환은행, GS리테일, 그리고 애블 CNC,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괜찮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어떤 그 종목별 개별 종목 장세 좀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릴게요.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의 어떤 스마트폰 부품주, 뭐 BH라든지 인터플렉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기관 매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어저께 집중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만약에 이런 기관 매도,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마찬가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추세와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두자 말씀해 주시면서 이 종목들 뭐 한국화본, 외환은행, 한국콜마 여러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나왔으니까요. 다시 보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차익 매물이 어제 나왔던 스마트폰 부품주로는 지금부터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 소개할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바닥에서 좀 반등하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닉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 65,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30,000원까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실적들 때문에 큰 가격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미팩이 중국에 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매출도 기대가 됐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가격 조정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로 인한 중국 매출 부진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의한 어떤 가격 조정, 제가 보기엔 좀 충분히 좀 나왔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국 아메이라든지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중국 범위를 통해서 어떤 매출 다변화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이미팩에 대한 시즌 6가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이 현재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도 한번 노려보시면서 일단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전략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급에 관한 부분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저는 어제 투신의 매수 한번 좀 특징적이라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잠잠했던 투신의 매수가 어저께 또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기관의 매수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보신다면은 작년 11월 달 21선이 이탈하고 난 이후에 21선이 저항이 됐었는데 어제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21선을 회복하고 난 뒤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추세가 위쪽으로 아래쪽인 하방 쪽이 아닌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됐다는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전략을 한번 세워보게 된다면은 33,000원 그리고 33,500원에 한번 매수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다음은 아직 기술적으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39,000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손절가 최근에 21선 지지를 좀 받았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최근 좀 돌파를 한 가격대인 31,500원에 손절가 한번 제시를 하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제닉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판단을 하시고요. 이제 바닥을 딛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투신의 수급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응 전략 꼼꼼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8일) 금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제2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출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 재정저축과 달리 중소기업 근로자로만 한정되며 특히 연간 최고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출시될 경우 상당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상장사 3곳 중 한 곳은 코스닥 시장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점이 오히려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사업에 도움이 안 되고 상장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높은 상장 유지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LG화학이 휘어지는 OLED 조명 패널을 오는 7월 상용화합니다. 특히 국내외 조명업계는 애초 OLED 조명의 상용화 시기를 2년에서 3년 후로 전망했지만 이번 LG화학의 생산 결정으로 상용화 시기가 연내로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7일 오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 부사장급 임원 등을 불러 모아 비공개 물가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같은 정부주도 물가대책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수차례 추진됐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각계의 시선이 다소 싸늘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로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순서인데요.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제2의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18년 만에 재형 저축이 부활했는데요. 7년 이상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재형 펀드 상품도 내놓으면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근로자만을 위한 제2의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제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보다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조건을 감안해서 세제와 금리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35세 이전이면 기존 재형 저축을 적용하고 35세부터는 월급 일부를 적립해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회에 가입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현재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시행 중인 노란우산 공제 방식을 차용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노란우산 공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그리고 기왕의 소득공제 상품과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재형 저축에는 없는 혜택이어서 실행될 경우 중기 근로자의 가입 유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재형 저축이 인기를 끌면서 일각에서는 출혈 경쟁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형 저축은 출시 이틀 만에 40만 개가 팔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부 시중은행들은 재형 저축 판매 이틀도 안 돼서 금리를 최고 0.6%포인트까지 급격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 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칫 수신 확대가 수익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다른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것인데 급격한 금리 인상을 동반한 출혈 경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한편 코스닥 상장사 3곳 중에 한 곳은 코스닥 시장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규제도 높고 또 높은 상장 유지 비용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부담스럽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서울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서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시장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139곳, 그리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관계자 등 130명 등 총 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장사의 34.5%가 코스닥 시장을 벗어나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중 28%는 여건이 되면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기고 싶다고 응답했고 6.5%는 아예 상장 폐지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인터플렉스의 경우 어제 22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서 코스닥 시장 상장을 폐지하는 의안을 상정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3위인 파라다이스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또 다른 알짜 회사가 탈퇴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시장을 옮기거나 상장 폐지하고 싶은 이유로는 57.1%가 코스닥 상장사라는 이유로 기업 가치가 오히려 저평가되는 점을 꼽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코스닥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과도한 규제와 높은 상장 유지 비용, 직접 금융시장 기능 상실 등 상실과 주주들의 경영권 간섭 등을 코스닥 시장에서 떠나고 싶은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한편 LG화학이 휘어지는 OLED 조명 패널을 오는 7월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자 소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플렉시블 OLED 조명 패널 개발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상업 공급을 시작합니다. LG화학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부터 플렉시블 OLED 조명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이라며 충북 오창의 오창 1공장 파일럿 라인을 생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은 플렉서블 OLED 조명을 비롯한 제품들의 시장 반응과 수요 변화에 따라서 라인 증설을 결정할 방침인데요. 제품 양 끝단 사이의 거리를 최저 2.5cm까지 5cm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조명업계는 애초 플렉서블 OLED 조명의 상용화 시기를 2에서 3년 후로 전망했지만 이번 LG화학의 생산 결정으로 상용화가 다소 앞당겨졌습니다. LG화학은 특히 플렉서블 OLED 조명을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상용화하게 되면서 일반 실내용 조명은 물론 자동차나 항공기 조명 시장까지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정부가 대형마트의 제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물가 안정 대책에 나섰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때려잡기식 물가 정책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오전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 마트 부사장급 임원을 불러 모아서 비공개 물가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경부는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각 대형마트들의 세일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공산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병행 수입 활성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 제재 조품 육성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주도 물가 대책을 지켜보는 각계의 시선은 다소 싸늘합니다. 공산품 병행 수입과 주유소 혼합 판매 활성화 등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 사업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수차례 추진됐지만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업계는 일단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 주문에 발을 맞추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한 정부가 민간 가격 통제만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